디디의 우산. 황정은 연작소설. 디는 3시간가량 그 집에 머물다가 일어났다. 고경자는 소파에 누워 잠들었고 이승근이 현관에서 디를 배웅했다. 디는 아버지의 바지에 밴 지린내를 맡았다. 실내 구석구석에 부부의 배설물 냄새가 배어 있었다. 디는 전에도 이 공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뒤섞였으면서도 각자 구별되는 냄새를 맡았고 그들이 그 냄새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으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두 사람이 상대의 냄새를 견디며 같은 공간을 나누어 쓰는 것에 관해 생각하느라고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는 했던 것을 떠올렸다. 신발장이 현관에 놓여 있었고 그 컴컴한 괴짝에 든 사물들의 냄새가 났다. 디는 그 속에 낡은 구두와 운동화와 누구도 신지 않는 남성용, 여성용 샌들 같은 것들이 저절로 납작하게 눌린 채 엎치락 뒤치락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인 채 조금씩 부서지고 있는 이승근과 고경자의 삶을 디는 생각했고 디디가 살았다면, 그래서 그들 공동의 삶이 계속되었더라면 자신과 디디도 마침내 이런 광경에 도달하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잔혹한 광경이었다. 보잘것없고 혐오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디디와 더불어 삶에 권태롭게 되는 것. 두 사람 각자와 공동의 사물에 둘러싸인 채 조금씩 닳아 사라져가는 것. 삶이 없고 닳아 없어질 물리적 형태도 없으므로 디디에게는 내내 도래하지 않을 광경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올 것이다. 디는 현관에 서서 이승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것을 깨달았다. 권태, 환멸, 한 조각의 정남이도 남지 않은 삶. 이와 같은 얼굴이 나에게 올 것이고 나는 혼자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디가 현관에서 한참 움직이지 않자 센서 등이 꺼졌다. 이승근이 디를 향해 너의 애인은 왜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게요. 디는 생각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왜 함께 오지 않았나. 모르겠다고 디는 대답하려고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을 하려니 입에 힘이 들어가고 턱이 벌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웃는 얼굴이 되었을 거라고 디는 생각했다. 귀가 딱딱하게 뒤로 젖혀지고 입이 당기고 턱이 굳고 눈도 좁아졌다. 이것이 웃음일까? 디는 생각했다. 지금 내 얼굴의 상태, 이 불편한 구겨짐, 이것이 웃음일까? 그런데 뭐가 웃겼지? 아버지의 질문이 웃겼나? 명치가 간질거렸다. 디는 폭소를 터뜨릴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모르겠다고 디는 대답할 수도 있었다. 모르겠는데 실은 모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왜 함께 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너무 하찮기 때문이라고. 나도 디디도 그리고 당신도. 우리가 너무 하찮아서 충돌 한 번에 내동댕이 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서대문 방향으로 조금 더 걷다가 금호 아트홀을 끼고 사익길로 접어들었다. 세종문화회관 뒷길은 대로변보다 공기가 싸늘했는데 봄을 맞아 새로 잎을 낸 은행나무 가지들이 한밤에도 부드러운 연두색을 띠고 있었다. 서수경은 칸나미 유이치가 마지막 공중전을 결심하고 전투기를 몰아가며 teacher라고 말했는지 father라고 말했는지 혼동된다며 내게 그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스카이크롤러? 그래, 거기서. 칸나미 유이치의 마지막 대사 말이야. I'll kill my father. I'll kill my teacher. 어느 쪽이었지?
father였다고. 갑자기 그렇게 말해서 놀랐지 라고 나는 대답했다. 스카이크롤러에서 티처는 흑 표범이 그려진 전투기를 모는 정체불명의 파일럿으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다. 라우테른과 로스토크 사이의 끊임없는 대리전으로 평화와 권태를 유지하고 있는 스카이크롤러의 세계에서는 어느 한쪽의 전력이 너무 우월해 균형이 무너질 때 티처가 출몰해 균형을 유지한다. 칸나미 유이치를 포함한 키르도레들은 티처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이 그 체계의, 그 엔터테인먼트의 고정된 각본이다. 영원한 아이들은 티처, 파더를 이길 수 없고 그들의 전투, 죽음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기본값이라는 것을 알게 된 칸나미 유이치의 전생은 공허에 시달리다 자살하지만 칸나미 유이치라는 현생은 티처를 죽이러 돌아간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티처에게 응전하는 것은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서수경은 말했다. 탈출이 불가능한 세계의 파일럿은 파더, 티처, 기본값을 죽이러 돌아갈 수밖에 없다.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여기서 날 수밖에, 여기서 마찰하는 수밖에 없어. 탈조. 서수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기를 빠져나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기를 나가서 어디로 가겠다는 걸까? 정부청사 별관과 세종문화회관 사이길을 빠져나오자 세종대로였다. 서수경은 차량 흐름이 끊긴 도로를 건너 광화문 광장으로 넘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촛불을 든 조문객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교보 빌딩과 달을 향해 움직이는 구름과 세종대로와 조선일보. 그것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광장이었다.